평양의 논개라고 불리는 평양기생, 개월향. 외장은 고니시 유키나가의 부장이다. 용기와 힘이 매우 뛰어나 앞장서서 진을 함락하는 것을 좋아하였던 외장은 사로잡은 개월향을 지극히 사랑하였다. 외장의 거처는 매우 깊숙한 곳에 자리한 데다가 철통같이 방어하고 있어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었다. 오직 개월향만이 드나들 수 있었다. 이긍이 연려실기술. 개월향은 평양의 기생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논개와는 다른 활약을 한 인물이며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은 김응서입니다. 김응서는 명나라 장군 이여송과 함께 1593년에 평양성을 공격해 탈환한 공을 세운 것으로 유명한 김경서의 첫 번째 이름입니다. 김응서는 신라의 명장 김유신의 후예로 태어날 때 양쪽 겨드랑이에 새의 날개 같은 이상한 뼈가 있었다는데 조선 후기 민중 사이에 유행했던 아기장수 설화를 연상시킵니다. 아기장수는 양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은 채로 태어난 영웅인데 이런 탄생 이야기를 담을 만큼 김응서는 뛰어난 인물로 설정됩니다. 한편 평양 기생 개월향은 전쟁 중에 그만 외장에게 사로잡히는데 외장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야사에서는 고니시 히다노카미 또는 소서비탄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외장은 개월향을 지극히 아끼고 사랑했지만 개월향은 도망칠 생각만 하는데 탈출을 위해 부모를 방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외장에게 부탁하고 허락을 받는데 이것이 개월향과 김응서가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개월향이 곧바로 성 위로 올라가서 외쳤다. 오빠, 어디에 있어요? 그때 마침 외적의 동태를 정탐하기 위하여 성 아래에 와 있던 김응서가 그 소리를 듣고는 답하였다. 나 여기 있다. 개월향이 맞이하며 은미하게 말하였다. 공께서 나를 탈출시켜준다면 죽음으로라도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러고는 이끌고 들어가 외장을 만나게 하였다. 외장은 김응서를 개월향의 오빠로 생각하여 친밀하게 믿음으로 대하였다. 이긍이 연려실기술. 개월향이 없었다면 김응서는 방어가 철저하고 깊은 곳에 자리한 외장의 거처까지 갈 수 없었을 것인데 아쉬운 것은 개월향과 김응서가 어떤 관계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서로 전부터 아는 사이였는지도 알 수 없은데 일부에서는 개월향이 김응서의 애첩이었다고 하기도 하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입니다. 어쨌든 개월향으로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김응서를 평양성 안으로 들이는데 조건은 탈출로 죽음으로라도 은혜를 갚겠다는 한마디는 외장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이 그만큼 강렬했음을 보여줍니다. 무튼 외장이 깊이 잠든 틈을 타서 개월향은 몰래 김응서를 인도해 장막 안으로 들어갔는데 얼굴 전체가 붉은색인 외장은 두 눈을 부릅뜬 채 왼손에는 방울이 달린 노끈을 잡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에는 금방이라도 사람을 내리칠 듯이 칼을 들고 걸상에 앉아서 자고 있었는데 김응서가 곧바로 앞으로 가 외장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목이 떨어지면서 방울이 울렸고 그 순간 외장이 칼을 땅으로 던졌으며 칼날의 반 이상이 땅속에 꽂혔는데 머리가 땅에 떨어진 상태에서 던진 칼이 땅속 깊이 박힐 정도로 무시무시한 외장이었습니다. 외장의 죽음은 또 다른 위기를 가져오는데 방울 소리를 듣고 왜군이 외장의 처소로 달려온 것입니다. 개월향은 침착하게 외장이 술에 취해 방울을 떨어뜨렸을 뿐 별일 아니라고 속여 왜군들을 돌려보내고 마침내 그토록 소망하던 탈출의 기회를 맞게 됩니다. 김응서가 외장의 머리를 갖고 성을 빠져나가려고 하자 개월향이 그의 옷을 잡고 뒤따랐는데 김응서는 두 사람이 모두 살아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개월향을 베어 죽이고는 성을 넘어 군대로 돌아와 왜군들이 볼 수 있도록 외장의 머리를 높이 매달았는데 왜군들이 더욱 사기가 떨어져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실망스러운 결말로 김응서는 탈출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현실적으로 적진에서 남녀가 함께 도망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 적발되면 낭패였습니다. 그렇더라도 개월향을 죽이는 모습은 충격을 주는데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천한 기생의 목숨을 하찮게 여긴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개월향의 죽음에 관한 여러 가지 설명이 덧붙는데 조선 후기의 문인인 조면호의 옥수집에서는 개월향이 웃음을 머금고 김응서의 칼을 받아들인 후 의젓하게 죽음으로 나아갔다고 서술합니다. 조선 민중도 개월향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궁금했었던 듯한데 다만 같은 조선인인 김응서가 개월향을 죽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태도도 보여줍니다. 그래서인지 임진록에서는
자신이 죽지 않으면 외장의 혼이 자기를 꿰어 조선을 어지럽힐 것이니 죽이라고 요구했다거나 김응서가 힘껏 막았지만 추격하는 외적에게 계월향이 죽임을 당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계월향은 기생으로서 나라의 원수인 외장을 죽이는데 동참해 공을 세우는데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 결말을 맞았지만 의거는 후세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평가는 헛되됩니다. 조선 후기의 문인 신광수는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청양관리소섭이 혈천 민심 투철해 청양관 안에 있던 소섭이 비늘 덮인 몸엔 피가 튀고 철갑옷이 뚫렸네. 당일 검은 유착주 장군 부역의 선귀 당시의 칼자국은 여전히 기둥에 남아있는데 김응서 장군은 계월향과 함께 돌아가지 못했네. 이후에도 이갯집과 연경제전집 등에서도 계월향을 다루는데 이런 관심은 일제강점기에도 이어져 계월향의 행적은 강연 주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강압 속에서 계월향을 이야기하는 것은 소극적 반일 의식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어 일제는 1928년 6월 4일에 소설 임진병화절대명기 계월향전의 출판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이후 영화감독 임권택이 1977년에 정윤희와 신성일 두 배우를 앞세워 임진왜란과 계월향을 연출하는데 영화에서는 김응서와 계월향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그려집니다. 임진록이나 민담에서는 적장이 목을 붙이는 도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김응서가 고락떨어진 적장에 목을 쳤는데도 목이 호통을 치며 천장에 붙었다 바닥에 붙었다 했다고 합니다. 이에 계월향이 목에 재를 뿌려 붙지 못하게 만들어 죽게 했다고 하며 적장에 아이를 베어 김응서에게 자신을 해부해서 더러운 씨를 빼달라고 했는데 태아가 아비의 원수를 못 갚고 죽는다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임진록에는 적장의 이름이 소섭이라고 되어 있어 북한에서는 적장이 고니시 유키나가의 부장 나이토 조안이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인물 나이토 조안은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고니시군이 패배한 후 필리핀 마닐라로 유배 가서 죽었으며 임진록에서 용장으로 묘사된 것과는 달리 줄곧 외교석상에서 활동한 인물입니다. 아쿠타카와 류노스케가 다이쇼 덴노 때 이 이야기를 소재로 김장군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등장인물을 고니시로 하고 마지막 부분에 전설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나름대로의 생각을 붙여넣었습니다. 배경 덕분에 북한에서는 논개보다 계월향의 인기가 더 많다고 하는데 계월향의 일생을 소재로 한 텔레비전 드라마가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평양의 논개라고 불리는 평양기생 계월향 이야기였습니다.